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미국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오르게 되면은 우리 증시도 좀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막상 시장을 열게 되면은 결과물이 달라질 때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증시보다는 사실상 다음 주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더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해법을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모처럼 소식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 국내 지표, 최근에 경기는 참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를 놓고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 일단 지표는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좋았고요. 자, 전망이나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한 분기 성장률 수치만 가지고 그 향후의 경기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좀 크게 보면은 글로벌 세계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 또 나홀로 좋기가 어렵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중요한데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런 어려운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그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런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사실은 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유동성을 나타내는 M2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실제로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의 증가 속도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그 통화 승수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풀린 돈이 실물 경제를 풀리지 않고 은행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그 조금 더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이러한 정책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가 취할 경우에는 또 다른 나라들이 입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용인이 되고 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국, 유럽, 또 최근은 일본 이런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취할 경우에는 그 효과도 사실은 미지수고 또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그 디플레이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제 예측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선진국의 중앙은행이 취하는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은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가들, 주식 투자가들 또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 경기가 어려우면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는 단순한 시각보다는 조금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도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세계적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주가하고는 또 별개의 그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편이고 국내 증시도 그동안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같이 가지 못했던 현상이 이제는 조금은 우리도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강하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괜찮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현상은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연일 그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꼭 반드시 연결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실제로 경제 성장률과 주가의 상승률과의 관계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다지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19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의 지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중국의 상승률은 미국의 상승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과거 중국은 고도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한 예일 뿐이고 과거 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상관관계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투자가 입장에서는 실제 경제를 그대로 나타내는 대형주만 가지고 꼭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또 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래 이제 왼쪽에 보신 바와 같이 대형주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큰 반면에 실제 회사 개수는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른쪽 표에는 상위 50개 회사들을 그 업종별 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별로 나타내 보았는데 사실 50개 회사만 하더라도 차지하는 비중은 6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자동차 업종은 특히 최근 엔화 약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 철강, 정유, 화학, 조선, 건설 등 대부분 업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분야가
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그 자체로서 또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곧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황이 곧 우리나라 경제를 말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모든 분야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모바일 이런 분야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 같은 분야도 사실은 경제 상황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코스닥 또 중소형주 강세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수급 측면에서 볼 때도 대형 기관들이 이런 대형주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요즘 점점 그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이러한 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 투자가 입장에서는 내 포트폴리오를 우리나라 경제 구성과 똑같이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중소형주 투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워낙 회사 개수도 많고 업종 회사 사업 내용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대형 회사에 없는 다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급등한 종목도 만나서 추격 매수를 이제 피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대형주도 업종이 나쁘다고 그래서 또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또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충분히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으로서 매력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이 투자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보다는 한 회사 한 회사를 잘 분석해서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개별주가 시세를 낼 때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종목들은 이 급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념을 하셔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종목장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기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좀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한 예는 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조금 성장하는 분야에 주목해 볼 만한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중에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터치 패널, 그 터치스크린 패널을 만들고 또 LED 소재형 웨이퍼를 만드는 이제 그러한 회사인데 그 삼성전자 터치스크린 패널 공급의 그 점유율 1위의 회사입니다. 또 터치스크린이라는 그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분야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단가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익률은 앞으로 줄어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도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예상 이익 대비 현재 주가는 10배 이하, 이제 9.2배 정도인데 어제 주가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요. 한 종목은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그 키스코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조금 키스코 홀딩스요. 예. 아, 좀 생소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이 회사는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른데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또 주가가 충분히 싸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종류의 이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지주사로서 한국철강, 환영철강을 철근 제조업체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방 산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아서 작년 실적은 재정 대비 하락을 하긴 하였지만 이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5배 이하 낮은 가격 또 이제 자산 가치 대비도 0.1배 아주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주가가 싸고 또 다른 측면에서 주가를 보더라도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데 그 영업 가치라는 것은 이제 이 회사는 자회사 그 환영철강이라는 회사의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보면 이제 그 재무제표에 연결이 돼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영업가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가치 또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자회사 중에 하나 한국철강은 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지분 가치들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재 시가총액은 이런 가치의 4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펀더멘탈 투자 시장의 흐름을 한번 엿봤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 무엇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도 들어봤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